네,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얘기가 뉴스로 나오는 것은 이제 20일 기준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가 구성이 되고 또 첫날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미안의 과제로 남아있던 이 화두가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밤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맥락에서 이 화두를 던졌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요일이었었죠. 지난 네.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뭐 국회 분원이 아니고 통째로. 네. 예. 그러니까 분원은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통째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을 언급한 뒤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면서 한 발언입니다. 네. 갑자기 나왔어요. 네. 뭐 갑자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지난 총선 때도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더 이전하겠다. 혁신도시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아예 국회, 예. 청와대, 정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수도 자체를 이전하는 문제는 갑자기 나온 건 맞죠.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권은 좀 찬성의 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세월이 흐른 만큼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좀 특유의 합법이 있잖아요. 네네. 둘러가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두관 의견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꿈이다.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 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계획에는 청와대 이전 부지까지 들어있었다. 청와대 부지까지 이미 있었다고요, 계획이? 예, 그렇죠. 세종시 원래 계획할 때는 청와대 이전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예, 예. 이전 부지까지 다 마련해 놨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 의장도 국가 균형 발전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맞장구까지 쳐줬습니다. 통합당은요? 야당은 이제 반대는 하고 있는데 속내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우리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찬성 쪽이에요? 예,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일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손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방 분권의 문제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은 혁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통합당이 만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지역 여론이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큰 화두를 우리가 반대했을 경우에 결국 우리 당이 손해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사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엄청난 화두가 돼서 한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차 정도까지 계속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2004년에 이걸 추진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네. 일단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드리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년간 우리나라 국가 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됐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재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헌법 개정 없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동안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는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국회를 먼저 옮기면 그거는 또 개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개헌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민주주의의 중심은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회를 옮기는데 이게 수도를 옮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이건 역시 개헌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런데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도 합의를 못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얘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개헌한다? 당장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좀 우세한 것도 사실인데요. 회의론이 우세하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경우에 관습헌법은 사멸된다는 이런 내용을 그 판결문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여지를 남겼다는 거죠. 당시의 헌재 판결에. 네네. 근데 관습헌법 이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관습이 사라진 건지 아닌지 국민들께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추진을 먼저 하고 네. 안 되면 개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통합당과 정의당 쪽에서도 비슷한 입장인데 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느냐. 네. 이건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면 전환이라고 하면 부동산? 네, 부동산 문제나 지금 최근에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문제라든가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악재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단 지금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부터 다른 쟁점이나 다른 프레임을 제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런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 뿌리가 깊어요. 논쟁도 많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 그리고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3년입니다. 그때 추진하고 2004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법은 지금도 있어요.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공포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렇게 되죠.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신행정수도는 좌절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일종의 행복도시 같은 개념의 행정복합도시.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한 얘기 나오자마자 수도 이전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네. 세종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세종시 백지화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07년도 그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최고의 말수였던 박근혜 전 그 한나라당 대표가 네. 안 된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의 규모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서로 간에 얽혀 있는 문제예요.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있다고 정당의 입장이 이쪽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뭐 국면 전환이 됐건 아니면 부동산 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됐건 간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 시간 될 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과연 그 행정수도 이전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논쟁이 자꾸 부동산 문제에 집중이 되는데요. 부동산은 부수적인 효과다 이렇게 설명드려야지 원래 맞을 거예요. 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문제까지 한꺼번에 같이 좀 시야를 넓혀서 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다고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예. 국토 면적이 12%인데 인구의 50% 이상이 살죠. 상장회사 70% 넘게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한 70% 이상이 또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은 사실 정반대죠.
한 270여 개 자치단체 가운데 30년 이내에 40% 이상이 소멸될 것이다. 사람이 안 사니까요.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분권 문제까지 같이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정부 부처가 18개가 있는데요. 12개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가 서울에 있고요. 예. 지금 1개가 대전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근데 이게 그냥 내려간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효과를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KDRI라든가 국토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더 내려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세종시에서 공무원하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행정 수도가 이전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이 가겠죠. 청와대, 국회,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따라가겠죠. 네. 그리고 검찰도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징성까지 같이 옮겨가 버리니까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서울 경기도에 지금 혁신도시로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예. 아직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안 내려갔어요. 이거 혁신도시로 내려보내면서 세종시로도 일부 빠져나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파급 효과가 아마 크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 대학도 내려버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 그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네. 예, 예. 수도권에 지금 뭐 주요 대학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미국에는 대학 도시가 굉장히 많죠. 대학 도시 많죠. 예. 예. 도시 하나가 다 대학 캠퍼스인 경우도 많아요. 예, 예. 그런데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대학들, 명문 대학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구 밀집이라든가 교육의 편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까지도 그냥 풀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져서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상당 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가야 이게 그렇죠. 그 시너지가 날 수 근본적인 있죠. 대안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고 이전에 뭐 말씀하셨던 뭐 혁신도시라든가 행정복합도시만 가지고는 수도권 과밀화 해결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혁신도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세종시도 그렇던데 예. 출퇴근 다 하고 주말 되면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네. 주말 되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려보내 가지고는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보낼 때 확실하게 내려보내자. 이게 원래 처음 계획했을 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이었거든요. 네. 그게 국토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꾸 누더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성한다고 해서 진짜 과감하게 좀 밑그림을 크게 그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지금 부동산 집값 잡고 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관습 헌법이라면서요. 네네. 이걸 바꾸는 큰 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공론의 그렇죠. 장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 7대 3에서 지금 7.5대 2.5까지 갔거든요. 아니 8대 2에서. 근데 7대 3 정도로 간다거나 네. 지방 정부가 훨씬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주면 지방 분권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하고 함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고려가 된다고 하면 좀 그림을 크게 그리면 진짜로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화두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사분모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